저번에도 이제 제가 인체 신비로 했었는데 사실 뭐 우리가 얘기하자면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예, 이제 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신비로운 것이 있는지 우리 인체 신비를 보기 전에 이번 봄에 꽃구경 많이 갔다 오셨죠? 저기가 저기 전남에 있는 데인데 구례에 있는 데인데 산수유 축제에 있는 데입니다. 구례만 있는 이쁘죠? 저 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창조가 강의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꽃을 보고 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즐거움을 갖도록 요 채석강 부안에 가면 있죠. 격포에 가면 저걸 보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제가 사진 찍은 건데 한 번씩 격포 가 보셨나요 혹시? 네. 저희 병원에 이제 철쭉이 펴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4월달에 다 졌는데 우리가 창조과학이라는 것을 떠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강의를 듣다 보면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게 되는데 창조론이다, 창조과학이다, 뭐 지적 설계, 뭐 설계론, 뭐 다윈이즘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해요. 다윈주의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요새는 뭐 다윈이즘이 많이 또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용어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조금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구 나이가 10,000년 이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를 말 그대로 6일 만에 창조하셨고 이 생명체들이 원래 그대로 완전한 존재로 창조됐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이제 창조론, 창조과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지적 설계라고 하는 것은 그거와 조금 다릅니다. 지적은 좀 다른데 이 지구하고 생명체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 창조주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우리가 안식교인들도 이런 거 뭐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분들이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직접 설계론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지적 절대적인 존재에 의해서 이렇게 창조가 됐다,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지적 설계론입니다. 다윈이즘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화론에 가는 거죠. 존재하는 모든 다양하고 복잡한 생명체를 어떤 목적 없는 그런 오래된 그런 그 시간을 주어지게 되면 어떤 그런 기계적인 과정으로 설명할 수 그런 무작위적인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으로서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이렇게 진화되어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윈이즘입니다. 진화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나온 용어 중에 이제 뭐 소진화, 뭐 대진화, 뭐 그런 거 얘기 나오죠. 미싱 링크, 뭐 공통 후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소진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진화라 얘기보다는 변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걸 뭔가 진화론적인 개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소진화라는 그 용어를 쓰게 된 거고 대진화는 뭐 어류, 양서류, 그다음에 조류, 파충류 이런 것처럼 종간에 그냥 그 이렇게 크게 변하는 것을 대진화라고 하는 거죠. 자, creation.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earth.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딱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창조 1일에 지구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지구를 만들었어요. 그 지구가 인간이 살기에 완벽하게 만들고 인간이 사는 유일한 곳이 또한 지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구에 하나님께서 제6일째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고요. 무신론자가 하는 얘기는 이렇게 유인원과 같은 이제 지금은 뭐 유인원에서 인간으로 진화됐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인원과 인간으로 그 사이에 미싱 링크라고 얘기하는 공통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거에 의해서 한쪽은 유인원 쪽으로 가고 한쪽은 이제 사람 쪽으로 이제 진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로마서 1장 20절 그 강의 들을 때마다 아마 나오실 건데 이거는 저희가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절 시작.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면 이제 저희들도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이 우리가 보는 우리 주위에 많이 보죠. 고양이를 보든 개를 보든 하나님께서 저걸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저것을 만들었는데 꽃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이쁘다,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저게 우리가 이제 개도 보면 털이 다 틀리잖아요. 부위마다 털도 다 틀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저걸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지?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고. 다윗이 시편에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면 나의 모체에서 나를 조직하셨다고 했고 나를 지으시면 심요망측이라 이게 한글로 이렇게 쏘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 더 기가 막히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영어를 밑에 써놨는데 I praise you because 왜냐하면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난 정말 두렵도록 그냥 wonderfully 말로 표현하지만 만들었다. 나는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작품인 나가 원더풀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조금 더 좀 다릅니다. 네. 다 안 나오네. 저희 군산 드림교회 스터디에서 요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하나 넣었습니다. 원래 진화론의 반대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진화론은 하나님을 배척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진화론이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역사들의 그런 것들 보면 알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다윈이 그 비그로를 타고 항해를 5년간의 항해를 하잖아요. 1831년부터 1836년 동안에 피츠로이라고 하는 그 비그로의 선장이 다윈을 박물학자라고 하는 그 다윈을 태우고 이렇게 남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렇게 항해를 하게 되네요. 박물학자라는 것은 신기한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막 수집해가지고 그것들을 연구하고 이러는 그 학자를 박물학자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 갈라파고스라는 제도에 가게 돼서 거기서 여러 가지 섬들에 있는 핀치새를 보고 그 핀치새를 다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핀치새의 부리의 모양이 다 다양한 것을 보니 이것이 진화했구나라고 얘기를 한 것이 이제 종의 기원에서 굉장히 핵심 포인트가 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다윈이 비그로를 탈 때 찰스 라이라는 사람이 지질학의 원리라는 책을 줘요. 한 권의 책을. 이게 이제 진화론의 기반이 되는 책인데요. 자기가 아직 책이 완성이 되진 않았지만 그 책을 주고 읽어보라고 딱 줬는데 다윈이 항해하는 동안 그걸 읽으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윈이 1859년에 종의 기원을 책을 출판하고 나서 이 찰스 라이라는 사람이 1871년인가 확실히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이 지질학의 원리라는 책을 발표하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는 그것이 이제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런 어떤 그게 있는데요. 근데 결국 찰스 라헬이 이 책을 쓰면서 하는 목적이 내가 이거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모세의 그 성경에서 떠나게 했다라고 하면서 쓴 거거든요. 떠나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창조론을 성경을 부정하게 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어떻게 보면 이 지질학의 원리를 쓴 찰스 라헬의 그런 어떤 계략이든지 그것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은 인체에 대해서 배운 거지만 생명에 대해서도 이 생명은 어떻게 시작이 됐나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진화와 창조 이 둘밖에 주장이 없죠.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는 거하고 창조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하고. 그렇죠? 그래서 다윈이 종의 기원에 이런 말을 썼죠. 제가 저번에도 이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어떤 이런 복잡한 장기들이 수많은 그 연속적인 가벼운 변형들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그런 장기가 형성이 되고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다윈은. 근데 그렇게 형성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내 이론은 확실히 무너지고 말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반박을 하기보다는 그러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라고라는 어떤 증거들을 제시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진화론은 무너져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예. 근데 우리의 인체를 보든 어느 다른 어떤 것들을 보든 이게 그냥 가볍게 어떤 그냥 조금만 변형에 의해서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뭐 그 파충류에서 날개가 생겨가지고 조류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엄청난 유전적인 정보가 첨가가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가볍게 조금 변형만 돼가지고 될 수 있냐?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저는 산부인과 의사인데 만약에 아이들을 어떤 검사를 하거나 유전자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 있을 때 조금만이라도 유전자 변형이 생기면 이 아이는 유산이 돼버리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심각한 기형을 가지고 태어나서 얼마 살지 못하고 죽거나 아니면 도중에 뱃속에서 사상이 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경로를 겪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금만 어떤 유전적인 문제가 조금만 생겨도 그렇게 되는데 이게 어떤 그게 이 변형이 되는 과정이 갑자기 막 엄청난 유전자들이 갑자기 탁 생겨가지고 날개가 탁 생길 수 있냐? 생길 수 없다라는 거죠. 예, 그것은 막연히 DNA가 염색체가 요새 유전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공부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게 될 수 없다라고 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얘기를 안 할 뿐이죠. 네. 자, 우리가 이제 그 창조과학이라고 해서 어떤 우리가 이 창조된 지구를 보고 생명체를 보고 이거를 누가 만들었냐라고 얘기를 할 때 그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놓고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이 사건을 놓고 이 사건의 증인이 있어야 되고 증거를 확보하고 그것을 연구해서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됐을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생명은 처음에 어떻게 생겼나 생명체를 보고 그걸 다시 거꾸로 우리가 되짚어 본다고 하면 우리가 진화와 창조를 얘기할 때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이거를 보면 오랜 진화론적으로 생각하면 요거를 보니까 오랜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이 돼야 되는 거고 우리가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보니까 이거는 도대체 정말 어떤 대단한 지적 설계자가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설계해서 창조한 것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걸 창조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러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런 것을 증명을 한다고 해도 여기 진화로 설명하는 것이 정말 과학적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어떤 거를 볼 때 이런 동물들을 보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우주 만물들을 봤을 때 이게 어떤 진화론적인 안경을 가지고 창조론적인 성경적인 어떤 그런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이게 뭐가 맞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화론자는 이게 지금 여기가 이게 되돌이 후두신경은 형편없이 나쁜 것이었다. 이런 게 저희들 제가 그 대학교 이제 예과 때 이제 뭐 비교해부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배울 때 여기 되돌이 후두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리커런트 라링지알 러브래요. 쉽게 영어로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뇌에서 나오는 신경 중에 10번 신경이 있거든요. 이 10번 신경이 쭉 굉장히 길은 신경이에요. 이 신경이 뇌에서 나와가지고 이 대동맥궁이라고 하는 심장하고 큰 대동맥하고 그 사이를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나와서 돌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성대 있는 쪽까지 가는 신경이에요. 굉장히 길은 신경이거든요. 이게 이제 되돌이 후두신경이라는 건데 이거는 쓸데없는 것이다라고 진화론자들이 얘기해서 이게 왜 필요 없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화를 얘기할 때 우리가 뭐 맹장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정말 이게 퇴화된 처음에 이게 진화론들이 얘기하는 거 퇴화된 기관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절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것을 얘기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정말 우리가 이제 진화론자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충돌을 하게 되는데 정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창조론자들은 사람이 만든 이런 복잡한 물건들,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그런 많은 생물들은
이런 각각 유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모두 설계됐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추론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것들, 어떤 자연적으로 오랜 시간에 그죠? 그런 환경적인 그런 인자들, 이런 것들은 어떤 지능이 없고 계획할 수 없고 어떤 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어떤 간단한 장기라도 생겨나게 할 수 없다. 간단한 장기 쉽게 얘기하면 눈 간단할 것 같아요? 안 그러죠. 귀 간단할 것 같아요? 안 그러거든요. 심장, 폐, 허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정말 이게 간단하게 생길 수 있는 장기들이냐 정말. 예. 그것은 공부해 본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생명체의 복잡성과 이 완벽에 가까운 이 모든 기능들은 우리 사람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태어나지 않으면 그죠? 빨리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그럴 수 있죠.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완벽한 것들이 후손으로 전해지는 거죠. 예. 정말 이런 것들은 이게 정말 경이로운 수준의 것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고, 이게 자연 발생이 정말 되지 않는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딱 증거를 내면 게 이제 루이 파스텔의 이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이라는 것 다 저번에도 얘기했었고, 그죠? 예, 이렇게 저번에 얘기한 것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요것은 저번에도 좀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대충 지나갔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 한 번씩 보면 굉장히 이게 생각해보지 못하는 것들이 여기 써 있어요. 보면 우리가 하루에 눈을 몇 번이나 깜짝거리는지 아시는 분 혹시 세어보신 분? 예, 하루에 1,400번이나 깜짝거린대요. 우리가 1,400번. 그리고 이 적혈구, 적혈구 요거 하나가 1초에 몇 개가 만들어지는지를 세보면 1초에 100만 개가 만들어지거든요. 1초에 100만 개가 만들면 별로 이렇게 안 놀라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 적혈구가 보통 사는 시간이 120일인데 우리 몸을 몇 번 도냐면요, 15만 번을 돌아요. 그리고 나서 죽어요. 적혈구의 기능은, 적혈구는 진짜 신기한 세포예요. 적혈구에는 핵이 없어요. 모든 세포에는 다 핵이 있는데 적혈구에는 핵이 없어요. 적혈구의 기능은 산소를 나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적혈구예요.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우리가 숨을 쉬어서 이 공기 안에 있는 산소를 들여 마시게 되면 그 산소를 적혈구가 딱 잡아내가지고 우리 몸속에 필요한 산소가 필요한 곳에 모든 세포에 다 전달을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적혈구 세포예요. 그리고 120일 동안 우리 몸을 15만 번을 돌고 그리고 죽어요. 그리고 우리 몸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자는 저렇게 저건 진짜 언카운터블이죠.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숨을 쉬는 이 폐는 우리 이 적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근데 이 폐를 쫙 펼치면요, 테니스 코트 정도 되는 면적이에요. 엄청나게 큰 넓은 면적이거든요. 그 넓은 면적에서 우리가 숨을 쉬는 그 공기가 이렇게 그 적혈구를 통해서 산소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 우리 몸의 혈관을 전부 이으면은 저 정도 된다 그러죠. 10만 킬로, 10만 킬로면 우리 지구 둘레가 보통 4만 킬로 정도 되거든요. 2배 반 정도 되는, 지구를 2배 반 정도 되는 정도의 혈관의 길이가 우리 몸 안에 있어요. 그것을 돌아요, 피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게 저절로 생길 수 있을까, 이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은 보통 세포가 100조, 뭐 이제 책마다 좀 다른데 어떤 책은 60조, 어떤 책은 33조 개, 어떤 책은 100조 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100조 개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우리 세포 하나 안에 있는 세포 핵 안에 그 핵이 있어요. 핵 안에 염색체가 들어 있는데, 이 염색체가 우리가 실타래처럼 굉장히 꽈져 있는데, 이것을 쫙 풀으면요 2m 정도 된대요. 세포 하나 안에 들어 있는 염색체의 길이가. 근데 그게 우리 몸이 100조 개면은 쉽게 얘기하면 200억 킬로미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200억 킬로미터면 어느 정도 길이냐 잘 생각이 안 되잖아요. 제가 써놨는데 지구에서 명왕성까지 가는 길이래요.
수금, 지화, 천해, 명, 그죠? 태양계에서 가장 멀리 있는 행성이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길이래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염색체를 다 연결하면. 네, 우리가 그렇게 생겼어요. 네, 그런 염색체가 있는데 그 염색체 중에서 오류가 나는 염색체는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DNA, 아까 금방 얘기하는 그 염색체 안에 있는 그렇게 DNA가 그 보통 이 두께가 2나노 정도 되는데 그 2나노에 그게 제가 써놨는데 200억 가닥이 뭉치면 우리 머리카락 두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염색체에 우리 몸에 구성하는 모든 단백질을 구성하는 유전 정보가 다 들어 있다는 거죠. 예. 안 놀라우신가 봐요. 네. 네. 그 밑에 있는 거.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세포가 계속 복제가 되잖아요. 예. 세포가 늙으면 없어지고 죽고 새로운 세포들이 생겨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세포들이 복제가 될 때마다 오류가 조금씩은 나요. 근데 어느 정도의 오류냐면 10억 개당 하나 정도 되는 오류예요. 굉장히 적은 오류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책을 이렇게 복사하거나 이게 아니면 뭐 타이프 치거나 뭐 이렇게 베껴서 써도 그 정도의 오류는 훨씬 더 많이 나거든요. 예. 이게 엄청나게 정밀하게 우리 몸이 이게 구성돼 있다,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몸의 이제 유전자는 보통 세포 하나에 이제 우리 몸 세포 하나에 들어 있는 핵 안에 있는 염색체는 보통 23쌍으로 되어 있어요. 아빠한테 하나 받고 엄마한테 하나 받고 그래서 하나하나 받았는데 23쌍인데 그거 중에 이 염색체가 아까 제가 쭉 느린 명왕성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예. 거기에 쓰여져 있는 글자가 보통 어느 정도 되네. 아니 그건 제가 말 잘못했네요. 모든 걸 합쳤을 때 그 정도고 보통 2m 정도 되는 염색체의 길인데 그 안에 들어 있는 그 염기들이 있어요. 염색체를 구성하는 그 분자들이 쭉 있는데 그게 보통 30억 개의 우리가 유전자 코드가 있어요. 유전자 코드가 30억 개의 철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글자가. 그럼 그 정도면 어느 정도냐? 보통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1000권 정도에 해당되는 분량의 글자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0권 정도 이게 쌓아놓은 그 두꺼운 백과사전 그런 정도의 정보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유전자가 몇 개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요거 얘기하시는 25,000개, 3만 개 정도밖에 없어요. 25,000개, 3만 개면은 굉장히 이렇게 얼핏 지금 굉장히 많은 숫자들을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적어 보이죠. 25,000개, 3만 개면 우리 유전자가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보통 이 유전자 하나 안에 이렇게 들어 있는 유전자는 보통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요. 단백질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유전자 하나가 하나의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그거죠. 이제 그리고 한 가지 얘기는 사람마다 거의 유전자가 비슷해요. 비슷한데 대부분 99.9%는 다 비슷한데 1%만 달라요. 1% 다른 거로 인해서 우리가 다 모양이 다른 거예요. 0.1%가 다른 것이. 예. 그래서 모양이 다 다르고 지음도 다르고 홍채도 다르고 다 그런 조금씩 조금씩 틀리잖아요. 예. 그런 정도만 서로가 우리가 다른 거지 나머지 99.9%는 다 똑같아요. 예. 근데 사람과 침팬지와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염색체가 사람은 23쌍인데 침팬지는 24쌍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사람과 침팬지가 사람과 제일 많이 비슷한 유인원이라고 그래서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이 침팬지하고 비슷한 것들, 비슷한 유전자나 비슷한 것들만 비교했을 때 보통 95에서 99%가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사람의 유전자를 비교했을 때는 8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비슷한 게.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쉽게 80%라고 얘기했을 때요. 아까 우리가 유전자가 보통 25,000개, 3만 개였고 염기 서열이 35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80%면 20%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30억 개를 얘기하면은 10%면은 3억 개예요. 20%면 6억 개가 틀린 거예요. 6억 개가 틀린데 그게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이 됐겠지. 6억 개라는 것이 정말 정밀하게 잘 조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숫자거든요. 예. 지금까지만 들어도 아 저절로 이렇게 되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해도. 근데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봐요. 우리가 세균과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뭐 이런 것은 조금 뒤에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콜레라균, 대장균, 살모넬라균, 포도알구균이라는데 이쁘게 보이죠? 저게 다 굉장히 심각한 병을 일으킨 콜레라균, 대장균, 그죠? 우리가 설사를 많이 일으키는 콜레라도 마찬가지고 살모넬라도 마찬가지고 포도상구균도 다 이게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들이에요. 근데 저렇게 다 이쁘게 생겼어요. 예. 이 대장균은 실험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균이에요. 근데 이 대장균 안에도 보통 안에 대장균 그 균 안에 DNA가 있는데 이 DNA가 보면은 460만 개의 DNA가 있어요. 굉장히 작은 대장균인데 대장균이 얼마나 작냐면요. 비교해 보면 저기 적혈구하고 비교한 거예요. 크게 원반처럼 생긴 게 적혈구예요. 대장균은 그거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저렇게 작아요. 근데 저 적혈구 잡으세요. 요건 옛날에 했던 거라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가고 또 요거 저번에 동영상 보셨죠? 예. 요거는 아까 금방 봤던 그 대장균의 그게 그 프로펠러처럼 움직이는 게 있어요. 예. 선모가 있는데 그 선모를 저렇게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은 저 선모가 이렇게 저게 그 모터처럼 생겼는데 모터 역할을 하는데 저게 막 돌아가지고 대장균이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건데요. 그걸 구성하는 것들이 다 단백질이에요. 저 단백질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저렇게 모터 모양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저렇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powers into RPMs in one direction and can reverse direction on a quarter of a turn and turn 100,000 RPM in the other direction. Bacterial RPM이 보면 flagellum 10만 RPM까지 is a true 올라가요. nanomachine, about 40 자동차를 nanometers in 몰아보신 seed 분들인데 lengths per 보통 second, 우리가 6 RPM 볼 foot 때 person, 2,000에서 3,000 RPM 정도밖에 times 20, 안 돼요. 120, 10만 120 RPM까지 feet 돌아가요. per second. 그럼 저거 지금 Mark Spitz 분자 모터라고 얘기하는 or 것들인데 Phelps would be 대장균에 있는 저 플라겔라 이렇게 돌아가는 꼬리처럼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분자 모터라고 그래요. 저게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저기에서 부품 하나라도 잘못되면 작동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저것이 진화가 돼가지고 어떤 땐 꼬리에 저기 이게 회초리 이게 돌아가는 것처럼 고고 만들어주고 어떤 건 밑에 이렇게 저런 볼트가 만들어지고 저렇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처음부터 확실하게 저렇게 딱 만들어져야 작동을 하는 거겠죠. 예. 그것을 바로 우리가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이클 베이라고 하는 분이 1981년도에 이 환원 불가능한 이 복잡성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하고 나서 학계에서 좀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저것은 이 그림은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창조과학다 보면은 쥐덫이 저 부품 하나만 만들어져 갖고는 안 된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저게 다 만들어져야 쥐덫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통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든 모든 동물이든 뭐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조금 넘어가고요. 벌써 30분 지나서 적혈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적혈구는 아까 제가 핵이 없는 세포라고 했잖아요. 적혈구가 보통 20 마이크로 정도 되는데 이게 산소를 운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고안해낸 세포예요. 예. 이 세포가 아까 적혈구가 일초에 몇만 개 만들어진다고 했죠? 100만 개? 네. 자, 근데 잘 보시면 그 적혈구 세포 안에는 핵이 없는 대신 뭐가 가득 차 있냐면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차 있어요. 근데 그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산소를 운반하는 단백질이거든요. 네. 근데 그 헤모글로빈이 그 세포 조그만한 거 하나 안에 몇 개가 있냐면은 2억 7천만 개라는 개가 있어요. 저 적혈구 세포 하나에 2억 7천만 개의 헤모글로빈이 있는데 이 헤모글로빈 하나당 산소 분자, 우리가 O2라고 하는 산소 분자 4개씩 갖고 다니거든요. 그럼 2억 7천만 개 곱하기 4 하면은 이렇게 몇 개예요?
10억 개, 그죠? 10억 그 적혈구 하나당 세포 하나당 10억 개의 산소 분자를 갖고 다녀요. 그럼 우리 몸에는 이 적혈구가 몇 개가 있을까요? 여기 써 있잖아요. 25조 개. 예, 25조 개 안에 그 헤모글로빈이 몇 개 있을까요? 25조 개 곱하기 2억 7천만 개 하면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산소 분자 곱하기 4 하면은 몇 개의 산소 분자 나는 아니 계산이 좀 잘 안 되죠. 엄청난 숫자예요, 그죠? 근데 저 적혈구가 1초에 200만 개씩 생산해내고 있대요. 우리 몸에서. 근데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그 헤모글로빈이라는 그 단백질은요, 4개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알파 유니트, 베타 유니트라고 하는. 근데 그것이 그 헤모글로빈 안에 그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저기 보면 547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아미노산 분자 하나가 모여서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74개의 아미노산이 이렇게 결합이 돼 가지고 헤모글로빈 그 단백질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여러분 보면 피 한 방울 똑 떨어뜨리잖아요. 이 피 한 방울에 적혈구가 저기 보면 몇 개가 써 있어요. 2억 5천만 개의 적혈구가 있어요. 피 한 방울에. 모르셨죠? 피 한 방울의 양은 저기 보면 0.05ml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이제 의사들이 간호사한테 몇 가트 틀어줘라고 하는데 이 한 가트가 한 방울 똑 떨어지는 거죠. 한 방울 똑 떨어지는 게 0.05ml예요. 보통 우리가 뭐 20가트로 많이 되게 주는데 20가트면 1ml거든요. 1ml. 아니 20가트면은 저기 보면 0.1ml죠. 그죠? 20가트면.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 한 방울이 굉장히 작은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 적혈구가 2억 5천만 개가 있대. 예. 이렇게 이게 숫자로 얘기하니까 머리가 붙여서 진짜 대단하고 이렇게 생각되는 거잖아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저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적혈구는 120일 동안 사는데 우리 몸은 심장을 몇 번 거쳐가냐면 7만 5천 번을 심장을 거쳐간대. 한번 쫙 짜서 나갔다가 돌아오고 나갔다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7만 5천 번을 돌아요. 예. 우리 그 아까 우리 몸의 그 혈관의 길이는 다 잊어버리셨죠? 그걸 돌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여기 보면 적혈구가 그 왼쪽은 정상 적혈구예요. 오른쪽은 겸상 적혈구라 해서 난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시클셀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난 모양으로 생겨 있는 적혈구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저것은 적혈구가 이상하게 변한 건데 저건 왜 저렇게 됐냐면은 아까 그 헤모글로빈이라는 그 단백질이 이상하게 만들어지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이상하게 만들어지는 게요. 저기 보면 저기 11번 염색체 중에 하나 그 중에서 적혈구를 만들어낸 그 헤모글로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하나 있거든요. 그 유전자 중에 이게 여기 보이네. 여기 커서 보이죠? 예. 여기 빨갛게 돼 있는 게 발린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옆에 여기 보면 이게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여기 T 여기는 A 이렇게 써 있거든요. 저 원래 A가 정상인데 이 A가 T로 바뀌면요. 저기 아미노산이 바뀌어요. 하나가. 저거 하나만 바뀌었는데 그 옆 밑에 보면 그 헤모글로빈의 모양이 이상하게 돼요. 자, 화면에 오른쪽에 보면 아래쪽이 정상 헤모글로빈 모양이고요. 위쪽이 아까 말한 겸상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모양이에요. 저거 하나는 그냥 이렇게 체인처럼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잖아요. 예, 저렇게 되면은 헤모글로빈의 아까 그 적혈구의 모양이 그렇게 남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요. 혈관이 막히게 돼요. 이게 갑자기 높은 고지대에 올라가다든가 산소가 부족한 데 된다든가 이러면은 갑자기 저 적혈구의 모양이 동그랗게 있다가 갑자기 저렇게 쫙 이렇게 변해버려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 모세혈관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가는 모세혈관. 그런 모세혈관은요. 그 적혈구 하나 겨우 지나갈 정도의 두께밖에 안 돼요. 근데 저 겸상적혈구는 굉장히 이게 탄력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탄력성이 떨어져 거기를 통과를 못 해요. 그러면
적혈구들이 저기 계속 쌓여가지고 막게 돼가지고 피가 안 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쪽에 피부가 괴사가 되고 또 통증이 생기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숨을 못 쉬고. 예. 이런 병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중 코드 중에 하나, 단 하나 코드만 바뀌었는데 지금 저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요거 저번 주에 그 보셨죠? 예. 예. Sexual intercourse. 요거 봤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마음이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거. 예. 예, 요거 얘기 한번 하려고요. 이제 심장에 대해서 우리 몸에 이제 혈관 길이가 보통 지구 아까 말했던 둘레 2바퀴 반 돈다고 했잖아요. 96,000km 정도. 모세혈관까지 다 포함하면 12억 km 정도 된다. 모세혈관까지 다 포함하면. 예. 그러면 그걸 쫙 펼쳤을 때 2,000평 정도 되는 그런 정도 넓이가 되는데, 예, 그렇죠? 예, 우리 몸에 있는 혈관망이죠. 예, 이 심장인데요. 예, 혹시 주변에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심장 수술 받아가지고 혹시 뭐 이렇게 뭐 심장을 교체하는 수술을 받았다든가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죠. 근데 이 지구상에는 심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인공 심장을 만들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심장 기능이 안 좋은 사람한테 그 심장 기능을 대신하는 인공 심장 수술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저것도 하나의 인공 심장인데 저거는 이제 실험용으로 하는 거고요. 네, 저렇게 생겼습니다. 인공 심장이. 네, 요 인공 심장의 구조물들인데. 요건 실리콘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그 시도해 보고 있는 것들이고요.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쓰는 그것 중에 하나인데, 한번 볼게요. 요건 이제 지금 현재 많이 수술이 되고 있는 인공 심장이에요. 이렇게 우리 몸 밖에다가 저런 그 심장을 조절할 수 있는 그 배터리라든가 이렇게 전기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발생기라든가 이런 걸 달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수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혈이 좌심실 보조 장치라고 해서 엘바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에서 하트메이트라고 하는 것으로 상품명인데 여기 좌심실 밑에다가 밑에 저런 장치를 달아서요. 피를 저쪽 통해서 대동맥에 튜브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오래 쓰지는 못해요. 보통 수년에서 수년 정도 쓴다고 하는데 좌심실로 피가 들어오면 저 빨갛게 피가 들어와서 저 기계 안으로 들어오면 저기서 회전 펌프를 해가지고 저 피를 동맥 쪽으로 쫙 쏴주는 거예요. 저거 시술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신부전 있는 사람들 수술을 하고 저렇게 보조 장치를 달고 다니는 분들이 The 있습니다. drive line consists of two cables, the pump cable and the modular cable. 근데 One end of the pump cable 프랑스의 그 카메트사에서 심장하고 비슷하게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인공 심장을 만들었어요. 동영상이 심장하고 모양을 비슷하게 지금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저 심장이 보통 우리나라 돈으로 2억 5천만에서 3억 정도 된대요. 근데 저것을 오래 쓰지는 못한대요. 한 5년 정도 쓴다고는 하는데 그때마다 가는 수술을 해요. 이게 지금 안 나오는 거죠. 잠깐만요.
마친 사람이고 이 동영상으로 쫙 봐야 괜찮은데. 좀 잘 안 돼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예. 자, 이거는 이제 3D 프린팅으로 만든 그 실리콘 인공 심장이고요. 하여간 그 심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이 심장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심장은 계속 뛰잖아요, 그죠? 심장이 뛰면 살아 있는 거고 안 뛰면 죽잖아요. 근데 얼마나 뛰시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예. 보통 하루에 심장이 보통 한 그 심박수가 보통 60회, 70회 정도 뛰어요. 빨리 뛰면 우리 운동하면 100, 한 20배, 130배 정도 뛰고, 그죠? 그건 1분에, 그죠? 그럼 보통 70년 산다고 했을 때 몇 번 뛰는지 계산 안 해보셨죠? 제가 계산해놨어요, 저게 26억 번을 뛴대요. 예, 26억 번을 뛰는데 건강하신 분들은 70살 돼도 건강하게 심장 뛰잖아요, 그죠? 사람이 아무리 아까 제가 이걸 심장 인공 심장을 보여준 것은 아무리 잘 만들고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 만든 것만 못하다는 거죠. 예. 이게 하나님이 만드는 이게 심장을 좀 보는 거거든요. 저걸 본떠서 이제 저희들이 인공 심장을 만드는 거지만 이건 이렇게 딱 정말로 이렇게 다 만들어졌을 때 모양인데 처음 심장이 생길 때 모양을 보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가 딱 착상이 돼가지고 착상된 지 지금 한 2주 정도 된 애기거든요. 수정란이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이제 분열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지금 이제 심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건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면 맨 처음에 그 좌측 맨 상단에 보이는 부분이 저게 이제 심장이 맨 처음에 생기는 그 구조물이에요. 그것이 한 7주 정도 되잖아요. 임신 7주 정도 되면은 우측 맨 하단에 보이는 그런 모양이 돼요. 심장이. 그때부터 우리가 초음파로 보면 보통 초음파로 6주 정도 되면 심장 뛰는 게 보이는데 7주 정도 되면 진짜 활발하게 잘 뛰어요. 130, 140배 정도 뛰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게 지금 몇 주일까요? 이게 7주예요. 7주 됐을 때 이렇게 이제 심장이 형성이 되면 그런데 심장도 신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 아기 태반하고 우리 탯줄하고 연결돼서 우리가 아기들이 그 심장하고 연결이 되면서 계속 돌잖아요. 태반 순환이라고 우리 피탈 서큘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태반에서 굉장히 산소가 많은 영양분이 많은 그 피가 심장으로 들어가서 그 심장에서 아기가 막 뿜어내서 그 영양분들이 아기한테 다 공급이 돼서 아기가 크고 나머지 그 노폐물이나 이런 것은 또 다시 태반으로 가고 이것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 태반만부터 생겼을까요? 탯줄부터 생겼을까요? 아니면 아기가 생기고 나서 나중에 탯줄이 생겨?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아기는 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진화는 뭔가 이렇게 하나 생기면서 연속적으로 뭐가 생기며 가지고 이게 만들어졌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것은 처음부터 저렇게 만들어지고 저렇게 작동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심장도 사실 심장만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끝이 없는데 우리가 태아 때하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하고 완전히 달라요. 심장이. 태아 때 그 심장이 이렇게 열리는 거하고 심장에서 작동하는 것들하고 태어나서 아기 심장이 이렇게 작동하는 것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아기가 태아 때 그렇게 작동하지 않으면 아기는 죽어요. 근데 그것도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심장에는 판막이 있지만은 우측 심장하고 좌측 심장이 있는데 그 사이에 막이 있거든요. 심실과 심실 사이에 심실 중격이라는 게 있고 심방과 심방 사이에 심방 중격이라는 게 있는데 태아 때는 그게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서 열려 있지 않으면은 아기는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열려 있는데 그걸 통해서 탯줄을 통해서 들어온 피가 아기 좌심방 좌심실을 통해서 대동맥으로 해가지고 다 이제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태어나면 그 열렸던 심방 중격이 딱 닫혀야 돼요. 안 그러면 심방 중격 결손증이라서 아기가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또
그 아기 심장 혈관 중에 그 PDA라고 하는 혈관이 있어요. 이 혈관이 태아기 때는 그게 열려 있어 가지고 아까 말한 좌심실에서 나온 피가 우리 몸을 다 돌게 만들어줘요. 왜냐면 폐는 아기들은 폐 숨을 안 쉬잖아요. 폐가 기능을 하지 않아요. 아기들은 태어나면서 앙 울면서 그때부터 폐가 기능을 하는 거죠. 폐가 기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PDA라는 혈관을 통해서 아기가 막 피가 그 통과가 되는데 태어나면 그 PDA라는 혈관이 꽉 막혀야 돼요. 그래야 폐로 피가 가거든요. 근데 안 막히면 그게 문제가 돼서 수술해가지고 거기를 막아야 돼요. 예. 이런 것들이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하고 그다음에 태어났을 때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근데 그게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고, 예. 혹시 이제 아기들이 뭐 이제 심장이 아프거나 뭔가 폐가 좀 안 좋거나 이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폐도 굉장히 아기 그 심장이나 이런 그런 것도 굉장히 신기하다라는 거고요. 이제 이거는 저번에 이제 제가 했던 거고, 이건 다음에 불러주시면 이거 안 했던 건 넘어갈게요. 자, 요새 뭐 로봇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로봇에 대해서. 예, 우리나라 로봇, 그 이쪽 휴머노이드 로봇은 휴보, 카이스트에서 만든 휴보라는 로봇이 있고, 일본은 혼다에서 만든 아시모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소프트뱅크에서 만든 페페라는 로봇이 있어요. 그리고 저 이 맨 밑에 것은 이거는 아마 미국에서 만드는 건데 다윈사에서 만드는 로봇이에요. 요새 여러분들 많이 아는 테슬라에서 만든 옵티머스라는 로봇도 있고, 최근에 나온 게 어디죠? 그 로봇이 생각이 안 나요. 하여간 그 로봇도 있는데 그 로봇 말고 그 이제 옵티머스나 이런 거 나오기 전에 로봇들이에요. 네. 한번 잘 보시죠. 혼다 일본에서 만든 혼다 아시모. 신기하죠? 로봇이 이렇게 걷고. 혹시 우리 애기들이 이렇게 걷는 거 보고 야 신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저것이 꽁도차요. 계단도 올라가고. 저렇게까지 만드는데 엄청나게 기술이 그죠? 근데 우리 애들이 저렇게 계단 오르락 내리락 거 신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네. 로봇이 저렇게만 춤만 춰도 막 신기하다고 사람들이 막 그러고 사진 찍고 막 그러는데, 네. 팻맨이라고 보스턴 다이나믹스사에서 초기 요거 아틀라스 다음 로봇이에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에서 인수했죠. 네. 제가 오래 사용을 못 한다고. 지금 저 로봇을 현재 저렇게 만들고 있어요. Introducing THR-3, Toyota's third-generation humanoid robot, designed and developed to explore how torque servo module technology can improve joint control, whole body coordination, and real remote manipulation. The torque servo modules in the robot's joints enable highly flexible movement, so it can 로봇이 perform 저렇게 complex 하게 만드는 actions 게 smoothly. 보통 기술이 The system 아니거든요. assures 근데 stable, balanced, safe, and reliable movement. DHR-3 is controlled by a master maneuvering 로봇이 system, 저렇게까지 which 많이 connects the operator to the robot via 라는 것을 16 좀 supers 봐주시면 will help to 좋을 것 같아요. transform our robots into partners. 금방 로봇을 봤는데 이건 우리 애기예요, 애기. 예.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별로 안 신기하죠. 저 꼬부리처럼 생겼잖아요. 손도 팔도 생기다 말았고 아직 다리도 생기다 말고 막 그래서 뭐 별로 신기해 보이지 않잖아요. 요거 손 보면은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예, 신기해요?
요거 보면 신기해요. 아, 저거 어떻게 만들었지 그러잖아요. 이거 보면서 이게 어떻게 만들었지 생각해 보시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예, 로봇이 저렇게 막 손으로 이렇게 지휘하고 하는 것들 보이는데 요새는 그 인공 그 사람들이 뭐 사지가 절단이 되거나 이랬을 때 그런 것들을 대체하는 것을 로봇 기술이 많이 발달이 돼서요. 이제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Bionics Hero 보세요. The Hero Arm by startup company Open Bionics 저렇게 is the world's first 인공손을 medically 만들어서 팔을 approved 3D 만들어서 printed bionic 띄워가지고 arm. 손이 This prosthetic of the 화장도 future 하고. is controlled by the user's own muscles, giving them an unrivaled lifelike 요새는 sensation. 이게 The 그처럼 technology works 것들이 through a 많이 number of 발달이 많이 sensors 됐어요. housed within the bionic arm's socket. 뭐야, The highly 3D sensitive 프린트 sensors detect 프린터를 muscle 해가지고 movements and trigger the hand to 사람들로 respond 하여금 accordingly. 그런 장애를 The bionic 많이 hand and 일으킬 수 fingers of 있는 the prosthetic 기술들이 are 상당히 controlled 많이 using the 발달이 same 돼 muscles as a biological hand. So 저걸로 learning how to use 해가지고 this device is incredibly 춤도 straightforward, which is very important for 것들도 any 하고 amputee 여러 가지 rehabilitation 일들을 할수 process. 있게. Each Hero arm is entirely bespoke. The user's arms are scanned to create a perfect 3D printed socket, providing a comfortable fit that also increases usability. The Hero arm comes in 3 different hand sizes and 2 different arm layouts, making them suitable for all ages and sizes. Intended for everyday use, the Hero not only 카드도 gives 하죠. users the ability to hold objects such as food, tools, utensils, and pens, but also allows them to get dressed easily, open doors, and even type on a keyboard. 저거 한번 all 사용해 보려고 essential 자기 for 팔을 boosting 자르기는 좀 independence. 그렇죠. It should be noted that the manufacturer advises against using the bionic arm in potentially high-risk situations in case it fails or the battery dies. This includes 운전도 driving, any form of contact or extreme sport, 춤도 춰. and also using a firearm. The 이렇게 Hero arm 기술이 has some 많이 amazing 발달했거든요. features. 자, 이거는 한번 보실까요? 이걸 보면서 신기하게 생각이 잠깐만요. 이게 동영상인데 잘 좀 오래되니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좀 버벅거리네요. 저희 병원 직원 손인데 제가 비교해서 이렇게 하면서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제 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 제가 동영상으로 한 건데 이제 우리 손이 저기 보면요 해부학으로 보면 뼈, 근육, 인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손가락에는 근육이 있을까요? 손가락에는 근육이 없어요. 손바닥에까지만 근육이 있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빨리 타자를 칠 수 있고, 예, 이걸로 여러 가지 악기나 이런 것도 연주할 수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여기 근육이 있으면요 느려져요, 굉장히.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만들었어요. 우리 손가락에는 없어요, 그죠? 그 인대가 다 있어요. 고무줄처럼 그런 인대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 그 안에 신경, 혈관 다 연결돼 있죠. 예. 저렇게 복잡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 손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고 여러 가지 작동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예. 아까 로봇 손을 보여준 것은 저거 보고도 신기하다 했는데 왜 사람 손이나 이런 걸 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걸 보고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지 이제 옆에 사람 보면은 참 신기하다 정말 또 정말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 사진 보면 어떤 생각 나요? 저기서 보면 로봇 손이 보이면 강이 헛들은 거고 사람 손이 신기하게 보여지죠. 예, 그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봇 손이 보이시나요? 사람 손이 보이시죠?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이건데요. 뒤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강의가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예. 이게 결국 다윈이 한 얘기예요. 예. 저렇게 된다면 나의 이론은 확실히 무너지고 말 것이다라고 다윈이 얘기를 한 건데요. 근데 저걸 부인하죠. 저 얘기를 싹 감추고. 예.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왜 제가 산부인과 의사니까 우리가 아기들이 원래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27주, 28주 정도 되면은 음낭 안에 고환이 있는지를 살펴봐요. 꼭 초음파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는 아기 고환이 뱃 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뱃 속에 있다가 27주, 20등 정도 되면 이것이 뱃 속에서 음낭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네, 그때 내려와서 그 자리에 있어요. 없으면 이제 잠복 고환이 되죠. 잠복 고환이 되면은 좋을까요? 안 먹고 있으면 아기 나면
수술해서 꺼내줘야 돼. 고환을 그 음낭으로 고환을 내려줘야 돼. 안 그러면 하여튼 불임이 되거든요. 정자가 이제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이제 그 임신을 못하는 상태가 돼요. 그럼 요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태아 때 26주 때까지는 뱃속에 고환이 있다가 27주 때 음낭으로 이렇게 끌어내려와요. 그 남자분들 지금 현재 자기 그 고환이 뱃속으로 집어넣으려면 엄청 아파요. 이게 탈장이 사실 그 길로 사실 탈장이 생기거든요. 예. 그런 거 하나 보더라도 그렇다. 하품은 뭐라고 했죠? 저번 이게 브레인 쿨링 시스템이다. 뇌를 식혀주는 시스템이 하나님이 만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거나 머리를 많이 쓰거나 이러면은 뇌에 그 온도가 올라가요. 그죠? 뇌를 많이 쓰니까 그걸 식혀주는 기능이죠.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에서 그 쿨링 팬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하품이다. 하품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아 뇌를 식히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 아직도 많이 있는데 네, 아쉽네요. 시간이 왜 1시간만 저번에 2시간 달라고 했는데 내가 이거 그죠? 저번에 했던 얘기죠. 하나님이 만든 저 개, 사람이 만든 저 스폿이라고 하는 개, 그죠? 어떤 게 더 걸작품인지, 요거 동영상이 있긴 한데, 그죠? 스폿이 걸어가는 거죠? 그 밑에 개는 우리 집, 저희 집 개인데 동영상이 후반으로 와서 동영상이 잘 안 돼가지고 결론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 섭리 가운데 설계 가운데 이렇게 설계된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몸의 안에는 설계도가 있고 그 설계도가 그 DNA 그 유전자라고 하는 거죠. 그 설계를 설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옆에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다 소중하잖아요. 정말 그죠? 요 네 가지만 좀 잘 기억하시고 창조 과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것 결국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거. 여러 가지 우주 만물을 보거나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인 사람을 봤을 때 기가 막히게 만들었구나. 요거 한 가지만 가지고 가시면 오늘 강의는 성공한 거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